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밖에 비가 또 살짝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전에 비 내렸을 때와 굉장히 다른 점은 온도가 느껴지는 온도가 좀 따뜻하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봄에 비 내리고 나서는 꽤 춥고 그랬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는 완연한 봄을 지나서 이제 초여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도 좀 뜨끈뜨끈한가요? 여전히 열기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가 장중에 또 하락과 상승을 오가는 모습들이 보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강세권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또 그리고 테슬라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나스닥이 0.7% 넘게 올랐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 시장. 약간의 에너지는 조금 떨어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또 탈환을 했죠. 예. 요 100달러 초반에서 살 걸. 예,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실 또 분들이 계실 텐데 135달러 선을 어제 회복을 했고 테슬라는 이러다 이제 앞자리 4로 바뀌겠습니다. 벌써 350달러에 육박하는 강세, 구글도 3% 넘게 올랐습니다. 자, 과연 밤사이에는 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디오가 안 나와요? 네, 나오죠? 예. 오르도스님 나온다니 다행입니다. 자,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로 오늘 한국금융연수원 주연수 교수 모시고 또 매크로 관련한 이야기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방송사고 아니죠? 오디오 잘 나오죠, PD님? 오케이.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YMG 박종훈 팀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까지 업데이트 뭐 하고 계셨어요? 제목 쓰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적 발표 오늘은 뭐 주요한 기업들 있나요? 네. 오늘 뭐 시스코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시스코. 예, 시스코 실적 발표가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프리마켓에서 오클로. 네? 오클로. 어저께 얘기해 주셨던 오클로. 네네. 오클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슈마컴. 슈마컴 엄청 올랐네요. 슈마컴. 네. 네. 지금 뭐 슈마컴이 지금 본장에서 엄청 올랐는데 애프터마켓에는 좀 떨어지고. 네네네. 슈마컴이 어제 이제 아니 보잉이 52주 신고가예요? 아니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네. 언제 이렇게 올랐대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사상 최고가를 찍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네. 예, 너무 이제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네. 시장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정말 빠르게 지금 메꾸고 있다. 힘드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저희가 그 시스코가 실적 발표가 아마 장 마감하고 바로 나왔는데요. 네네. 한번 화면 한번 좋습니다.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애프터마켓 3.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가 약 나온 지 한 1시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상승을 했고요. 이제 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EPS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긍정적인 건 뭐냐면 사실 이번 실적 발표 뭐 지속적이죠. 지속적인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봐야 될 체크 포인트가 바로 가이던스인데 왜냐하면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상황이죠. 근데 2025년 회계연도 2025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 예상치는 예를 들면 뭐 매출 같은 경우에 56빌리언 달러에서 56.5빌리언 달러를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가이던스를 내는 게 56.5빌리언 달러에서 56.7빌리언 달러로. 예, 그러니까 밴드의 하단과 상단이 전부 다 상향이 되는 그러한 실적 가이던스를 내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EPS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가이던스를 좀 긍정적으로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AI 관련돼서 일부 이 실적도 뭐 호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이야기, 뭐 지속적인 수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사실상 뭐 1분기 때는 약간의 뭐 불확실성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은 실적으로 우리 파트너십들과 네. 지속적인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제 CEO의 이제 이야기들이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
애프터마켓에서 3.9% 예, 이러한 자, 모습을 보이고 있다. CFO가 퇴사한다는데 뭐 큰 문제 없는 거죠? 스캇 헤런. 스캇 헤런. 예. 지금 뭐 CFO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그렇게 크게 영향 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CNBC 헤드라인에 이제 바로 그게 팍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CFO도 지금 최근에 가이던스보다 우리가 훨씬 마진을 더 높였다. 이 지준 자체를. 그리고 EPS나 매출 자체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너무나도 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뭐 전혀 뭐 CFO가 오히려 더 뭐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CFO의 뭐 해임, 사임을, 퇴사, 예, 본인 그냥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렇죠. 예, 뭐 벌만큼 버셨나 봐요. 크게 뭐 영향을 주진 않는 것 축하드립니다.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자, 뭐 지난밤 오클로가 또 뭐 15.5% 제가 오클로. 아니 언급을 바로 어제 했잖아요. 오클로. 소형 모듈 원자로 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움직이시네요. 우리 박 팀장님이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뭐 월가에서 뭐 몇 번이 좀 보시는 것 같아요. 큰 손들이. 박종훈 팀장이 오늘 아침에 무슨 이야기를 하나. 나왔구나. 이러면서. 그거 집중하는구나 하면서. 자, 그래서 뭐 오클로. 이게 근데 사실 뭐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국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그쵸. 최근에 그 에너지 관련해서는 많은 월가의 구루들도 에너지 섹터 또는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 전망을 좋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전망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원자력과 여러 이제 에너지원들을 보게 되면 뭐 재생에너지부터 해서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현실성 있고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맞아 원자력 쪽이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자,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일부 중소형 기업들 특히나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큰 조정 후에 주가가 지수가 많이 회복을 하면서 경기가 또 회복한다라는 그런 시그널 때문에 아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회복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 어제 오클로 같은 경우는 15.5%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상승을 보여줬고요. 지금 뭐 YTD 기준을 보게 되면 요걸로 이제 그냥 요 야후 파이낸스에 있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이게 55불까지도 올라갔다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크게 떨어졌죠. 예, 거의 뭐 반토막을 냈죠. 돌아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데 절반 수준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급격하게 오르기도 했었고 급격하게 일부 뭐 좀 버블이 있는 거 아니야. 매출과 EPS 성장 대비해서 그런 의견들이 좀 나왔다가 경기가 좀 좋지 않다.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크게 조정을 준 후에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일부 저항선을 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 15.5% 그리고 거래량이 만약에 이제 꽤 많이 붙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아마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좀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조금 매력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기업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또 대표적인 SMR, 뉴스케일도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자, 오클로도 마찬가지로 같은 해당 분야의 기업으로서 샘 알트만이 과거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라스베가스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많은 계약건이 작년 말에 있었죠. 작년 말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또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시스코가 일단 대표적인 실적 발표고 나머지 기업들 몇 개의 기업이 있는데 아마 많이 저도 뭐 잘 모르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 오는 길에 제가 이걸 업데이트를 받았어요. 뭐요? 어떤 거요?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 5월 15일이죠. 스승의 날. 13F. 스승의 날 어떻게 좀 인상 깊은 스승 있으세요? 투자나 뭐 인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인생이나 투자에 있어서?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홍미화 담임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으로 인해서 제가 공부의 재미를 느꼈어요. 제가 진짜 뼛속까지 문과거든요. 수학만 미. 수학이 심지어 우도 아니고 미.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수학을 못해도 괜찮다. 근데 항상 성적표 보여줄 때는 그 수학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 나온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선생님 덕분에 이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5학년 때. 5학년 때? 네, 그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약간 경쟁 심리, 공부를 해서 등수를 올려야 한다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체득을 하게 돼서 그 전까지는 공부 뭐 왜 해? 이거 책을 왜 봐?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메뚜기 잡고 거미 잡고 그러고 놀았던 것 같아요. 저도 메뚜기, 거미까지 못 잡고 메뚜기 벌 이런 거 잡고 아카시아 따먹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얘기하다 보면은. 자, 투자 관련해서는 이제 레이 달리오가 사실 스승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를 또 하나. 오늘 뭐 먼저. 보여드릴까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공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지난 1분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요 사이트 제가 뭐 그냥 뭐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스탁서클. 예, 스탁서클.com인데 네. 요거 보게 되면 뭐 제가 몇 번씩 아마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제가 좀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요 밑에 보게 되면 뭐 탑 인베스터에서 가장 인기 많은 그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딱 있는데 사실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네. 난 경제방송 봐도 난 진짜 모르겠다. 나는.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면은 저는 그냥 가장 뭐 공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뭐 가치를 넘어서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월가의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적인 구루들 아니면 월가의 정말 베스트 투자자들 뭐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 헤지펀드 매니저들 이러한 분들이 여기에서 포트폴리오를 다 제공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저 경제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13F 그러니까 한 분기가 끝나고 나면 45일 이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양식에 따라서 SEC에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이상이 되는 그러한 기관 투자자들을 한해서 포트폴리오가 제공이 됩니다. 자, 근데 1분기가 지금 3월 31일이라고 만약에 기준을 잡는다면 45일 이내니까 오늘 5월 15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45일이 이제 된 거죠. 오늘이. 아마 오늘 또는 내일 아마 제가 방송의 내용 자체가 아마 13F에 대해서 어떤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나 어떤 구루들이 어떤 종목을 과연 1분기 때 사고 팔았는가. 물론 4월에 있었던 관세 정책에 따라서 2분기 때는 우리가 또 지나고 나서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1분기 때 이미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도 워런 버핏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는 봐왔었고 자 그리고 관세에 관련해서 이미 리스크 대응을 했었던 많은 구루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포트폴리오의 조정은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4월에 따라서 일부 급격한 포트폴리오 조정은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2분기라고 치면은 6월 말까지 보고 나서 7월이 지나고 8월 15일쯤에 우리는 2분기를 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뒤에 또 2분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 어떠한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월가에 있는 많은 헤지펀드들 그러니까 이 특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오늘 샀다가 뭐 일주일 뒤에 팔고 뭐 전량 샀다가 전량 팔고 이러한 어떤 단기적인 매매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또 많은 왜곡 현상을 또 일으킬 수 있고 자 그래서 새롭게 진입한 종목들이나 비중을 많이 늘렸던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분기 동안에 뭐 사고 팔고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기보다도 조금은 그 투자자의 성향상 좀 장기적으로 가시는 그런 성향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한 뒤에 13F를 통해서 이 투자자가 이러한 종목을 요번에 담았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1년 정도는 가져가고 있는 그런 특성을 봤을 때 앞으로 남은 3분기 동안에는 조금은 이 비중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3F를 통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가장 먼저 나온 이 포트폴리오 조정 뉴스가 레이 달리오입니다. 예, 레이 달리오에서 이미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업데이트가 아마 지금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업데이트가 지금 바로 일어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 달리오 이렇게 찍게 되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면 나왔네요.
자, 2025년 1분기 때 뭐 일부 팔았던 종목 164%의 수익을 받기 때문에 와. 일부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뭐 있고요. 1분기만 164%가 아니라 팔고 났더니 누적 수익률이 164%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담은 종목이 있습니다. 뭐예요? 요 이제 스탁서클을 보시는 분들 또는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네. 집에 가셔서 혹시 지금 컴퓨터를 이용하실 수 없으면 이미 집이실 거예요. 예, 지금. 예를 들면 2025년 1분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Q1. 예, 그래서 지금 2025년 1분기가 기준이고 네. 여기에 보시면 알리바바를 2,119% 이상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매수를 단행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그 전 대비해서 비중을 이만큼 늘렸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늘렸어요. 알리바바를 1분기에. 알리바바를. 예. 자, 그래서 지금 레이달리오 포트폴리오 중에 엄청 지금 좋네요.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한 종목은 알리바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금도 많이 샀습니다. 금도 많이 샀는데 이게 스탁서클이잖아요. 이게 주식에 관련돼서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이나 그 외에 파생 상품은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그건 다른 사이트를 또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관련돼서 보게 되면 알리바바를 엄청난 좀 매수세를 지난 1분기 때 레이달리오가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바이두도 또 샀습니다. 바이두. 예. 바이두도 중국 샀는데. 기업을 많이 샀네요. 레이달리오가. 예. 그리고 자, 2025년 1분기 때 물론 매도한 이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알파벳을 매도했고요. 엔비디아를 매도했습니다. 네. 1분기 때. 자, 그리고 이번 1분기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또 매수를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게 되면 마소. 예,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화살표 조그맣게 있어요. 이걸 사면 사고 팔았던 이 내역이 쫙 나옵니다. 빨간색은 판 거고 초록색은 산 거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는 정말 힘들죠, 네. 사실상. 근데 저는 사실 이 13F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냐면 신규 진입한 종목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2분기 때 또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때 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2분기 때 많이 올라오면 또 차익 실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진행이 되고 있구나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혹시나 알리바바와 같은 이런 엄청난 매수를 일으킨 이러한 종목들은 한 번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혹시나 새롭게 신규 진입한 종목들은 그 투자했던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 이분은 이 종목을 신규 진입을 했을까? 어떤 포인트에서 앞으로 장기 성장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봤을까를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뭐 일부 시장에서 좀 많은 뭐 소스를 좀 얻어서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사실 월가의 구루들 정말 세 분만 모아놓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한 3, 40분 금방 지나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뭐 레이달리오 포트폴리오를 다 전부 다 얘기할 수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얻어갈 수 있다. 좋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외에 또 두 종목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부킹홀딩스를 또 매수했습니다. 부킹홀딩스. 부킹홀딩스 2025년 1분기 때 지금 레이달리오의 1분기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보게 되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났던 부분이 좀 일어났는데 왜냐면은 몇몇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1분기 때를 아예 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매매를 안 하시고 그냥 일부 팔기만 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레이달리오가 가장 먼저 나왔는데요. 레이달리오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활발하게 1분기 때 일어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고 팔고의 매매가 정말 적극적으로 일어났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킹홀딩스도 보게 되면 과거에 뭐 샀던 여러 가지 이력이 분명 있습니다만 꾸준히 사왔네요. 예, 뭐 팔다가 일비 차익 실현하고 나서 네. 일부 또 급등하는 이러한 장에서 일부 매수를 좀 했었던 부분도 보여지고 있고 세일즈포스를 또 매수를 한 부분도 세일즈포스.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도 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상위 비중이 높은 종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세일즈포스나 아니면은 요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체 비중 중에 1.6%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에 또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1.4%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진 않다. 자,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3.4%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조금은 중요하게 큰 매수를 감행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러한 흐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네. 외에 ETF 뭐 매수한 부분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달리오의 이번 1분기의 포트폴리오 변동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사이트는 아마 오늘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기사가 나오겠죠. 쫙 다 넣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SEC 그 규정에 따라서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많은 분들께서 보고 싶어하시는 뭐 마이클 버리, 캐시 우드, 워런 버핏 그부터 해서 이제 뭐 타이거 글로벌부터 해서 뭐 쫙쫙쫙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내일 싹 모아서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볼까요? 네,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주 실적 발표 앞서서 시스코 같이 뭐 체크를 해봤고요. 자,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S&P 500에 대한 목표가 3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목표가를 다시 또 제공하면서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 트럼프의 행정부, 트럼프 2기 때 이러한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던 부분 또는 V자 반등으로 또 회복을 했던 부분은 과거 주식 역사상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역사적인 하나의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엇박자를 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헬스케어 섹터인데 헬스케어 sek터와 어느 정도 지금 엇박자를 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과거 역사상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이런 괴리율을 좀 크게 내고 있는지 자,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트럼프 행정부 또는 백악관에서 또 공식 발표가 나왔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이후 또 지금 중동을 쫙 이제 순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때 이제 카타르와 대규모 투자 유치가 또 일어났다. 아주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뭐 잠시 좀 언급이 됐었던 뉴스이기도 한데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비용 증가로 인해서 개발자 감축을 했다. 그러니까 어제와 그저께 일부 시장에서 좀 나왔던 이야기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감원을 한다더라. 뭐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나왔지만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때문에 좀 묻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이 감원 도대체 누구를 감원했는가? 개발자를 감원했고요. 왜 감원했는가? AI 비용이 증가가 돼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감원을 했다고 하는데 자, 세부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유가 보실 텐데요. 이제 금리가 지금 4.53%를 10년물 국채금리 얘가 보여주고 있고 일부 미국 경기 낙관론에 따라서 위험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해서 크게 좀 빠졌었잖아요. 이때가 지금 보시게 되면 요 왼쪽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금리가 자, 이 부분이 4월 9일입니다. 요 고점이 4월 9일이고 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금리라는 것은 채권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때 당시에 채권 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다 보니까 이 90일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백악관에서는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발표를 했었고 자, 지금의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이때보다 더 높습니다. 더 높게. 그러니까 그만큼 채권 가격이 더 내려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보니까 그때는 셀 아메리카였죠. 그냥 주식 시장도 폭락을 했고 채권 가격도 폭락을 하고 달러 인덱스도 폭락하고 하다 보니까 그중에 가장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이 가장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채권 시장이 어찌 보면 내려가고 있지만은 주식 시장은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일부 자금이 이동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셀 아메리카가 아니라 일부 아메리카 내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게 아니냐. 내부적으로. 자, 예, 뭐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경기의 낙관론에 따라서 자, 일부 좀 위험 자산을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4.5%고 오히려 나중에 이러한 부분은 채권 시장에 매력적으로 가격대가 매력적인 어떤 구간으로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수요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 자금도 상당히 많다라는 블랙락 이제 레리 핑크의 그 CEO도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 자산들의 뭐 현금이나 비중이나 아니면은 지금 여러 가지 머니 마켓에 있어서 자금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좀 나왔기 때문에요. 이런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뭐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채권 시장이 좀 매력적이지 않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또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어제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이제 채권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정말 다른 패러다임이 펼쳐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같은 상승이지만 언제는 경기 침체 때문에 상승을 하고 채권 금리가 언제는 경기가 낙관해서 또 상승을 하고 이래저래 오르죠. 계속.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유 재고가 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WTI 기준으로 62.8달러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닥을 찍고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달러 환율 1,408원이고요. 다시 지속적인 1,400원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1,300원대에서 좀 오래 갈 거라고 하더니 거의 다시. 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회복했죠. 맞아요. 그때 이제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네. 예, 원달러 환율도 같이 일시 같이 뭐 커플링 현상으로 올라갔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네. 달러 인덱스는 10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와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하락장 대비해서 하락장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약세장, 좀 조정장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0%대를 조정장으로 보고 마이너스 20% 넘어가는 우리가 약세장 또는 하락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과거 역사적인 과거 75년 동안의 하락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죠? 예, 이런 어떤 밴드, 그러니까 뭐 많이 올라갈 때도 있고 많이 반등할 때도 있고 많이 떨어질 때도 있고 하는데 이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하락장에서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역사적인 그런 단기적인 변동성을 주었던 최근 4월이었습니다. 네. 네, 4월, 5월 예,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고요. 자, 지금 이 주황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관세의 여파에 따라서 급락을 했었던 그런 주가가 단숨에 완전히 또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지금 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과거 75년 동안의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 밴드를 크게 완전히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밴드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례적인 그런 주식시장을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과거 75년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던 그런 분들도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이 엄청난 변동성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변동성으로 아마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 상황을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에 따라서 골드만삭스 S&P 500의 목표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시금 올렸어요? 조정을 했다가 또 뭐 일부 또 상승을 이게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목표치를 지금 5,900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5,900선을 보고 있고 뭐 지금하고 거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인데 12개월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에 S&P 500을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6,200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런 목표가 사실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2023년 말에 아마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3년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2023년 말에 2024년에 대한 전망치의 IB들이 전망을 막 했어요. 2023년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2024년은 뭐 한 요 정도 한 6%에서 10% 정말 많이 보는 IB가 12% 정도 오르지 않겠느냐 S&P 500을 다 틀렸습니다. 왜냐면 26% 올랐거든요. 네. 네, 26%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방향은 상향으로 이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방향은 맞지 않았냐 볼 수 있겠지만은 그 IB들이 뭐 보수적인 데는 6%, 정말 낙관적인 IB가 12%. 예, 그렇게 이제 뷰를 봤는데 26% 올랐으니까 네. 어찌 보면 정말 그냥 다 틀린 거거든요. 2025년 마찬가지로 되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지금까지는 다 틀렸다. 연말까지 가봐야죠. 연말까지 가봐야겠지만 네. 또 연말에 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뭐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도 인간이다. 예, IB들 정말 뛰어난 천재 이제 투자자들도 월가에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상황은 정말 뭐 보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폴리마켓 경기 침체 확률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1일 날 66%를 얘기했어요. 경기 침체 확률을. 예, 리세션. 2025년 리세션 올 것이냐. 이게 불과 5월 1일 날 66%를 봤던 그러한 이제 확률이 5월 14일이 되다 보니까 39%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이제 크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만큼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를 보는 참여자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 폴리마켓은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의 이 설문조사나 이러한 부분 참여하는 인원 자체가 수십만 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 뭐 이런 시장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 2주 만에 경기 침체 확률이 거의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예, 거의 뭐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이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그리고 이 경기 침체 확률이 급격하게 막 바뀌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정책적인 부분에 따른 경기 지표를 우리가 또 많이 보잖아요. 근데 경제 지표 이번에 CPI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야? 오히려 떨어졌잖아. 근데 4월 그건 CPI 가. 이제 과거 데이터잖아요. 4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4월 과거. 예. 그때는 관세 부과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보편관세가 다 부과됐죠. 유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아니 근데 이제 풍력별로 봤을 때는 에너지는 그 일부고, 예, 나머지 이제 뭐 다른 내구재나 그런 에너지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라고요? 한 3분의 1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도 3분의 2는 또 다른 거니까. 예. 예, 에너지만 보기에는 좀 힘들죠. 에너지만 보기에는 좀 힘들고. 예, 근데 이제 일단 물가 자체가 네. 생각보다 4월 데이터가 그래도 일부 관세가 부과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데 그 관세 부과돼서 수입이 된 물건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 미리 쟁여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분기에.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물건에 대한 판매가 4월에 있었을 거기 때문에 4월 데이터에 우리가 의미를 막 부여하면서 이거 괜찮잖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4월 2일 때부터 이제 어찌 보면은 관세가 부과됐고 상호 관세가 이제 유예가 됐는데 그쵸. 90일간. 근데 이제 관세 관련돼서 가장 우리가 좀 로우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네. 것들이 이제 4월 데이터로 볼 수 있고 1분기의 데이터는 어찌 보면은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정말 관심이 없었고, 그쵸. 예, 4월부터의 데이터를 이제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뭐 CPI 발표했을 때도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여러 가지 뭐 투자 유치 때문에 좀 묻히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가 조금은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지금 일부 유예가 된 부분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과거보다는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필수 소비재나 안 쓸 수 없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물가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관세에 따른 뭐 경제 지표도 경제 지표지만은 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 2분기 때에 어느 정도의 실적을 이제 향후 보여줄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 같고, 그 부분은 이제 아마 7월이 되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는 정말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 시장이 좀 곤두서고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소비가 얼만큼 또 뒷받침되는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이제 목요일 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9시 반입니다. 9시 반. 예, 오늘 9시 반에 정말 중요한 경제 지표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표도 나오고 소매 판매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제가 내일 아침에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저점 대비 22% 상승한 시장, 역사상 가장 큰 단기 방등 중 하나다. 뭐 해서 바닥 대비해서 22% 올랐습니다. 예, 지수가 엄청난 V자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요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요 구간 속에서 엇박자를 타고 있는 게 바로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요새 헬스케어 특히 뭐 111 주주분들 꽤 많으신데 맞아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뭐 관세 부분을 떠나실 때 약가 인하에 대한 압박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뭐 약값도 그렇고 뭐 네. 보험료에 대한 이야기, 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 네. 크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 섹터 자체가 또 빠지고 있는, 또 동종 업종들이 다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S&P 500 대비해서 S&P 500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급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S&P 500이 최근 여기죠. 여기 쭉 빠지고 있는 모습은 S&P 500은 올라가고 있는데 22% 바닥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헬스케어는 그만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지금 헬스케어 업종 자체가 이제 분자고요. 네. SPI를 지금 분모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SPI가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빠지는 그 속도가 또 가파라지는 거니까, 네. 그만큼 지금 빠지는 속도가 헬스케어가 이제 분자의 역할이니까 요게 지금 상대적으로 못 따라가고 있다. 요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2001년 1월 이후로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디커플링 되는 현상 자체가 네. 2001년 이후로 최저 수준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계속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헬스케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경기 방어 섹터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포트폴리오의 비중 중에서 혹시나 앞으로 경기가 조금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많은 시장의 참여자분들은 헬스케어 섹터를 또는 ETF 수준으로 좀 해지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 여기에서 가장 또 보수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헬스케어 섹터의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은 없어도 의료 보험은
그래도 내야죠.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보험 업종 자체가 지금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런 그러니까 정말 안전자산을 팔고 위험자산으로 넘어간가?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 자, 이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잉 소식 보겠습니다. 예, 자 보잉인데요. 지금 백악관에서 이제 보잉, G 에어로스페이스, 카타르 항공과 960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금 저기 사우디 순방 가면서 사우디가 아니라 중동 순방 가면서 카타르 일단 아니 어디야? 사우디아라비아 한번 찍고 어제는 이제 카타르 가서 지금 계약을 계속 따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순방하고 있으니까. 비즈니스맨 정말 영업 잘하네요. 이제 비즈니스 그러니까 너무나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미국이다 보니까 그쵸.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가면은 뭐 주고 그렇죠. 그 나라 가면은 뭐 주고 간다 잘 준비해놔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밥상 잘 차려놔라 예.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카타르 항공이 96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G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주문했다라는 네. 이야기고요. 보잉이 정말 큰 우여곡절을 겪고 최근에 그래도 주가 상승세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G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사실 G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항공 엔진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독보적인 그러한 기업이다 보니까 전 세계 독점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비중 자체가 50% 넘어가는 네. 그러한 어떤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자, 이 주문에는 뭐 보잉 787 드림라이너, 777X 항공기 최대 210대가 포함이 됐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백악관은 이 거래로 매년 15만 4천 개의 미국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또 카타르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 간에 또 기업과 그 국가 간에 여러 가지 계약 체결 또 투자 협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던 부분을 쭉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어서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구글, 데이터볼트, 오라클, 세일즈포스, AMD, 우버는 두 나라의 사우디와 카타르입니다. 800억 달러 기술 투자를 확정했다. 네. 이런 게 있었고 힐 인터내셔널, 뭐 제이콥스, 파슨스, 에이콤, 에이콤이라고 읽을게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프라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서비스 수출은 약 뭐 총 20억 달러 전망한다. 뭐 GE 베로나는 이제 에너지 기업이죠. GE에서 분사한 세 개 기업으로 분사했는데 GE 헬스케어 있고 GE 베로나가 있고 그리고 GE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세 개로 분사가 됐습니다. 좀 더 효율성을 좀 갖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분사가 됐는데 그 중에 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기업이고요. 재생에너지나 또 뭐 터빈, 이제 송전 이런 부분에 따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에 최대 142억 달러 규모의 가스 터빈, 그리고 기타 에너지 장비를 수출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데이터볼트, 슈퍼마일 컴퓨터의 AI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인프라에 200억 달러를 또 투자할 예정이다. 자, 이에 따라서 슈퍼마일 컴퓨터가 크게 또 변동성을 줬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엔비디아가 1만 8천 개의 칩, AMD는 약 1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세서를 사우디아라비아 휴메인에 판매할 예정이다. 요것 때문에 또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었고요. AMD도 그래서 올랐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기업들, 특히나 중동에 관련된 호재 뉴스 때문에 기업들이 약간 개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나올 그런 뉴스들에 따라서도 네. 일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대표하는 기업들이 그런 투자 규모, 투자 유치를 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뭐 그런 기업들은 오늘 뭐 올라가는 기업들 뭐 엔비디아, 테슬라도 뭐 오늘 좀 개별적으로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자, 이런 기업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스코 시스템즈 뭐 그리고 RTX의 자회사인 레이시온이 또 10억 달러 규모의 또 투자 확대할 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요인으로 시장에 작용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AI 비용 증가로 개발자 감축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정말 6천 명인가요? 감원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자, 보게 되면 지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최근 발표한 직원 감축은 이 인공지능 시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로조차 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트렌드 상황에서 개발자를 이제 감축한다는 얘기는 이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네.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그 외에 많은 인프라에 관련해서는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개발자에서 이렇게
감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마 과거 사티아 나델라 CEO가 이야기를 했던 것과 같이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50%의 코딩을 이미 AI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0%를 지금 이미 개발자가 아닌 AI가 코딩을,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코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정도의 지금 뭐 잉여 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30%에서 50% 정도는 지금 AI가 이미 코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머지 직원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회사 전체에서 약 6천 명의 직원을 감원을 했다. 근데 여기서 개발자들이 상당수 많이 차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괜찮은 걸까요? 뭐 해고 얘기는 뭐 계속 들려오곤 있지만 개발자를 해고한다. 가장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AI 쪽이고 그 개발자들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물론 이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개발자를 AI가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AI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뭐 정말 대체니까 이게 대체 가능한 분야의 일부 프로젝트는 100% AI가 가동시키고 있대요. 예. 무섭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러한 부분은 사실 젠슨 항이 과거 컨퍼런스 콜이었나요? 네. 어디 뭐 뉴욕 포럼에서 경제 포럼에서 얘기했던 게 이런 얘기 유명했잖아요. 네. 지금 이공계에 있는 친구들 코딩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코딩은 AI 작년에 이야기 나왔던 거예요. 벌써 이미 벌써 AI가 대체하고 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코딩 배울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젠슨 네. 항이. 그래서 뭐 이런 지금의 어떤 추세가 지금 빅테크 내부에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핏동 얘기는 어떻게 내일 공개하면서 하실 거예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알겠습니다. 자, 혹시 날거 먹는 거 좋아해요? 날로 먹는 거? 날로 먹는 거 예. 날로 먹는 거 좋아하죠. 날로 먹는 거 좋아해요? 회 좋아하고. 회 좋아하고. 육회 좋아하고. 육회 좋아하고. 예,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사실 저희가 오늘 한우 준비했잖아요. 근데 이런 고기 주실 때 굉장히 잘 익혀서 주고 저희가 굉장히 얇은 고기를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우 로스 투뿔짜리를 가지고 왔어요. 한우 암소 투뿔 스테이크 400g짜리 2팩 혹은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투플러스짜리 스테이크 400g짜리 3팩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옵션을 준비했는데 300세트 한정으로 굉장히 가격이 좋기 때문에 2팩은 59,000원, 3팩은 이제 79,000원에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2팩. 요게 한 팩, 그리고 한 팩 더 나가는 건데, 이제 한우기도 하고, 2플러스기도 하니까 가격대가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저희 이제 담당하시는 분께서 구워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두껍냐면, 저희가 항상 여기서 에어프라이기로 조리를 해요. 레어 좋아한다 그랬죠. 이거 거의 육회인데? 두께를 보여주세요. 두께. 두께. 지금 그게 두께예요? 보이세요? 두께 엄청 두꺼워요. 물론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이 레스팅도 하고 그러면은 더 맛있을 거고 두께 보여드릴게요. 좀 더 가까이. 근데 너무 맛있겠다. 장난 아니에요. 육즙 지금. 저도 지금 주셨는데. 이거 저는 사실 미디엄 웰던으로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미디엄 웰던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은 더 잘 익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드실 때는 잘 조리를 해서 드시면 되고 저희는 지금 아침에 구울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레어로 보여드리는데 정말 고기가 질이 좋고 두껍다라는 거.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네요. 예, 이 제품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냉동 아닙니다. 냉장 배송입니다. 저희 지금 냉동이죠? 이렇게 지영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냉장. 드셨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레어인데? 진짜? 진짜? 요리를 안 나네. 요리를 잘하시네. 이게 시즈닝이 돼 있어서 레어로 드셔도 되겠네. 어차피 먹어봤자 다 똑같잖아요. 들어가면은 괜찮네요. 풍부한 육즙과 담백함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우 로스 제품 준비했고요. 이렇게 집에서 고기 구워 드시면 어떻게 돼요? 공기의 질이 안 좋아집니다. 냄새 나고요. 그럴 때는 이제 공기청정기 들이셔야죠. 윌스 올라운드 토네이도 순환 공기청정기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기본 제품은 128,000원, 그리고 옵션 49,000원짜리 정품 3필터를 교체해서 장착해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177,000원으로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34평 대형 모델로 거실이나 방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A급 리퍼 제품이라서 외관에 흠이 없는 A급이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5개월 무상 AS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되게 잘 드시네요. 좋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맛있어요? 저는 조금만 더 익었으면 좋겠어. 제가 고기를 엄청 예민하거든요. 고기에. 살 때도. 저는 진짜 엄청 까다롭게 구워서 대리킴이 항상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사라고. 근데 저는 막 보고 하는데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고기예요. 네. 한우 로스 제품이고 저 지금 약간 레어로 먹었는데도 저는 미디엄이나 미디엄 웰던 좋아하는 편인데 레어로 먹었는데도 막 이렇게 레어로 먹으면 알잖아요. 고기 안 좋은 건 피비린내 나고 좀 이렇게 힘든 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율 굉장히 약한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어떻게 800g이 5만 원대지? 3% 핫딜이니까요. 투풀이. 3% 핫딜이니까요. 여러분 어디서도 만나볼 수 없는 3% 핫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가격이니까 2팩 59,000원, 3팩 79,000원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YMG 박종훈 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